오늘은 위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위염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50대에는 그 위염이 위축성 위염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위축성 위염에서 더 진전이 되어서 장상피화생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장인데 마치 그 다른 소장, 대장처럼 그렇게 이제 피부가 바뀌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는 그런 약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위장을 치료하는 데는 그 위산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증상을 치료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근본적인 치료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균과 그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있어서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이런 치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검증되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검증이 되었다는 것은 그 관련된 논문이 있는 겁니다. 관련된 논문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논문이 나왔더라도 그 논문은 이제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상황이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련된 논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이 없어서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런 거죠. 그 세상에 이제 AI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면은 모든 일이 없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이제 사람의 욕망과 관련된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욕망이 이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무한한 일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 그 위장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에게만 맡길 수는 없죠. 제가 가족이 아파서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출퇴근하고 있었죠. 그때 많은 부분들을 의사들은 이제 보호자에게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수술을 하든지 어떤 시술을 하면은 다 그것들이 책임이 따릅니다. 의사는 책임을 질 수가 없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호자가 결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서 치료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보호자가 이제 환자하고 함께 의논해서 때로는 혼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치료 과정들이죠. 만일 악성 림프종, 임파선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칵테일 요법들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뭐 여러 어차피 수술은 할 수 없으니까요. 혈액종양 내과의 혈액종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딱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치료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가 결정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에 대한 치료 그것도 나한테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면은 내가 어떤 분야에든 내가 필요한 분야를 깊이 파면 됩니다. 파면 팔수록 거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그 선배 집사님이 이제 순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사를 그러니까 중간사라는 게 있죠. 성경에 말라기가 있고 그 말라기 다음에 이제 이 마태복음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 마가복음이 있겠죠. 그 사이에 그 시간들 몇백 년의 시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혹시 거기서 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이 반대되는 어떤 증거들이 나올까봐 걱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깊이 파십시오. 깊이 파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치료하는 부분들, 우리 몸에 관련된 것도 내가 거기서 깊이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른 문제들도 또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위험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험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뭐 위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위축성 위험 그리고 이제 장상피화생이 반드시 위암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늙어 죽는다. 어차피 그런 나이가 먹으면은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그냥 아무나 안 바뀌고 내가 늙어서 죽으니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 몸에 있는 어차피 이상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치료해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됐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 걸 접하지만 그 하나를 그렇게 맹신할 수는 없죠. 그게 검증됐는지 내 나름대로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세운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이 치료를 완치한 것은 아니고 치료하는 과정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보느냐. 그래서 저는 먼저 제 피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보면은 제 얼굴이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은 얼굴에는 특별한 어떤 뭐 상처가 없습니다. 그런 이 피부병이 있지는 않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관리를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 그 이 발에는 이쪽 그 오른쪽 이제 발 무릎 있죠. 무릎이 밑에는 그런 이제 약간의 어떤 피부 트러블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제가 긁으니까 긁어 부르스름이라고 긁으니까 계속 그게 낫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보이는 곳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긁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약도 한 번씩 바르고 켄트로션인가 이제 복합적인 항생제를 제가 좀 발랐습니다. 바르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특히 이제 거기다가 끓지 않으려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지 이제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 밤에 자다가 근지러워서 막 끓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톱을 또 짧게 깎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과정을 바꿔서 결과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위장에 대해서도 그 제가 오른쪽 무릎에 있는 이 피부 좀 트러블 피부병이 있죠. 피부병을 보면서 이 내 위장에도 이런 상처가 있겠구나. 이런 어떤 문제가 트러블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장상피화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 위장 그 피부 점막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위장 조직이 아니고 어떤 장 조직처럼 그렇게 이제 바뀐 거라는 거죠.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변화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무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짜게 먹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병인이 될 수 있고 또 스트레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위장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위장이 어떤 문제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 이제 제가 그런 걸 못 느낄 수도 있어서 그걸 자꾸 위장을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행동을 제가 그 과정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은 끓지 않고 뭐 그 약을 바른다든지 그러는 것들을 이제 과정을 변화시켜서 결과를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식사가 규칙적이지 못하면은 위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분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집사님들한테도 여쭤보기도 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죠.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위장이 깨끗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특이하죠. 근데 그분은 보니까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그 양을 많이 드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영업 일을 하시면서 그 멀쩡하게 보이시는데 영업하면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위염이라든지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40대들이 다르고 또 50대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봅니다. 케이스 스타디는 확실한 거죠. 그분들이 이제 위내시경을 해서 나온 결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의 어떤 그걸 끄집어내는 게 물론 그것은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 검증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검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검증이라는 것은 아주 그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뭐가 좋다 이렇게 해서 뭐 약간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약간이 검증된 그런 것들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1000년을 그렇게 먹어왔다. 뭐 몇천 년을 그렇게 사람들이 먹어왔다. 그래서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검증된 거라고 보는 거죠. 밥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보면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뭐 아주 좋은 걸 드신 것도 아닌데 오래 사십니다. 근데 이제 아주 부잣집의 사람들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만 골라 먹은 사람들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검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이제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두 번째는 소식을 해야 되겠다. 위장도 결국 무리하는 거 아니냐. 위가 무리가 되니까 뭐 위축성 위염, 장상피하생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검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오랫동안 내려온 거니까요.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식사해라. 우리가 생각해봐도 위장이 이제 위산이 분비가 되는데 규칙적으로 식사하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라고 보여지죠. 오랫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계속 제 몸으로 또 검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소식, 많이 먹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라는 건 이렇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은 위장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가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러니까 많이 가공한 이런 식품들은 어떻게 보면 좀 그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니까 되도록이면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쌀도 그렇겠죠. 다른 것들이.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짜게 먹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가 김치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김치를 먹으려고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짜게 많이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것질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에 하드도 좀 몇 개 사놨습니다. 하드를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거죠. 마음 편안하게 하고 잠을 잘 잔다. 그런 것들은 뭐 제가 평소에 지키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 위장을 낫게 하겠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런 어떤 것들을 제가 실험해 봅니다. 그러면서 위장 상태를 눈에 보이지 않는 위장을 자꾸 보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또 이제 정기적으로 내시경 하면서 그것들을 또 이제 같이 추적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다는 분들이 보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어떤 과정을 바꾸면은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는지 같이 한번
추적해 보시죠. 그래서 많이 먹고 뭐 무리하고 이러면서 어떤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게 생활 습관이잖아요. 생활 습관을 제가 건전하게 한번 바꾸면서 제 위장을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위장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위장과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다 이게 검증은 계속해서 좀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려고 하는 액션은 행동은 보편적인 거, 상식적인 거. 그러니까 오랫동안 검증되어 왔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자,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그게 몸에 나쁠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는 게 이제 소식한다. 소식이 좋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논문들도 있죠. 그리고 뭐 쥐를 이제 적게 먹였더니 오래 살았다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살아보면은 무리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제 못 먹고 사셔가지고 우리가 많이 먹였습니다. 먹이려고 노력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형제가 다 위장이 늘어나 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그 자기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게 이제 된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이 먹는 과식하는 습관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고 짜게 먹는데 매운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짠 것은 몸에 안 좋다라는 것, 위장에 안 좋다라는 것들은 많이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전혀 안 먹으면은 소금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러나 짜게 먹는 것은 안 좋죠. 뭐 국물을 마시지 않는다든지 김치를 그래서 좀 거시기 하지만은 김치를 좀 적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가면은 저는 이제 김치를 더 시키고 더 먹으려고 합니다. 중국산 김치고 또 안 좋은 검증되지 않은 김치도 많은데 더 시키면은 저 와이프하고 같이 갈 때는 와이프가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더 음식을 시키지는 않고 정량만 먹으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김치를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기타 뭐 무리하지 않는 거,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간식을 되도록 안 먹고 뭡니까 이제 제가 그 뒤에는 좀 헷갈립니다만은 거기 잠도 잘 자고 이렇게 좀 그 마음도 편안하게 저는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한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평안함을 주셔가지고 스트레스는 좀 적게 받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피부병을 치료하면서 위장을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계속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제가 이제 상태를 이렇게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그 관심을 마음을 그쪽으로 더 가지고 그쪽이 감각을 이제 그쪽에다 좀 이렇게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위장을 한번 치료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